지난번에 비트코인 재정 거래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해당 사안의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은 그때 그 실제 사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대리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했는데요. 금감원에서 약 한 6,5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 우선 그 처분이 이제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결정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 결정문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반자 인적사항하고 이제 소송대리인 같은 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보시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위반 사실의 요지는 위반자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구매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미화 3,0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해서 합계 미화 303만 달러를 송금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이의 제기하면서 여러 주장과 이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본건의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5조 1항에 따른 지급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자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법을 위반한 사실 외에도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법원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각자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그때 사정을 법원에 잘 전달을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과태료를 감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인데 이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거기에 2분의 1이다 또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재정 거래는 이제 몇 년 전에 당시에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정비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또 이거를 그 2%, 4%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면도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아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대폭 감경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태료가 나왔다면은 법원에 이제 가서 다시 과태료 재판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이나 세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 진술을 언제까지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오는데 그걸 보면 그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제 사례에서도 의견 진술 안내문에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을 기재해서 왔었던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렇게 자진 납부하고 20% 감경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의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은지인데요. 오늘 본 사례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경이 되기도 하니까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의뢰인도 처음에 이제 자진 납부를 선택을 할지 이의 제기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불복을 해서 과태료가 없어졌으니까 불복을 하길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도 어차피 세관이나 금감원에서 부과한 과태료 그대로 내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결정을 할 때까지 과태료 체납자가 아닌 상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수억 원이 나왔는데 내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과태료를 안 내면 독촉장이 날라오고요. 그래도 안 내면 체납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에 이제 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법원에서 과태료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세관이나 금감원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사례는 이제 제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이제 2019년에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이 이제 너무 많아서 보통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상태가 됐었고, 법원에서 과태료가 그대로 사실 이제 결정이 되더라도 뭐 2년 동안은 사실 정상적으로 뭐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실 낼 수도 있는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된 효과가 있었고요. 물론 어떤 뭐 결과가 뭐 맞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경이 많이 쓰여서 뭐 빨리 종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사정이 이제 다르시니까 이제 그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